안녕하세요. 또리쌤입니다. 자, 오늘 세종대왕 이야기 3탄. 오늘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인 집현전의 학사였던 신숙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신숙주는요,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그런 이제 그 집현전 학사 중에 한 분이고, 외국어를 6개국어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외국어라는 게 이제 주변국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뭐 여진어, 몽골어, 거란어, 그리고 중국어 한어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언어를 익혀가지고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어만 능통한 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출중했나 봐요. 그래서 신숙주를 보내서 외국에 가서 뭔가 일을 이제 추진하고 처리하고 올 때는 믿는 바가 컸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확률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그런 신임이 굉장히 큰 신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집현전 학사들은 잘 아시는 대로 뭐 우리 성산문도 있고 정인지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이 관청을 현재 경복궁에 수정전이라고 하는 전각, 경회로라고 하는 이제 그 연못 안에 있는 누각이 있는데 그 바로 마주보고 있는 전각이 바로 수정전이라고 해요. 이름 예쁘죠? 근데 수정전 안에 이제 집현전을 설치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종대왕 스스로도 워낙에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걸로도 또 유명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세종대왕이 새벽까지 글을 읽다가 이 시간에도 책을 읽고 있는 그런 그 집현전의 학자가 있을까? 근데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문을 나섰대요. 그런데 하도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이제 뭐 대돌 밟고 내려와서 신발 신고 뭐 호위하는 사람들 뭐 승지 비서들을 데리고 줄줄이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집현전이랑 임금님이 업무를 보시는 편전이라고 부르는 사정전이라는 건물이랑은 복도처럼 그러니까 공중에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공중에 복도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버렸대요. 지붕을 달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 있고 지붕 있는 그 복도각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수시로 그냥 버선발로 신발도 안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복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도 안 나게 간 거죠. 근데 집현전에 그 새벽에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기대를 안 한 건 아니고 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아직도 책을 읽고 있는 신하가 있네. 학사가. 그래서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삐끔 열었더니 신숙주가 책을 읽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지 않아도 재주가 많고 또 신임을 잔뜩 줘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학자인데 그런 신하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으니 그래서 세종대왕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촛불 켜고 잠이 든 거예요. 세종대왕은 기특해서 본인이 입고 있었던 옷, 겉옷을 용포, 그러니까 왜 임금들 보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그 용이 이렇게 막 이렇게 금박으로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용포라고 부르고요. 골룡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용포를 벗어가지고 신숙주에게 이렇게 덮어줬대요. 자, 임금님들은 얼굴을 이렇게 임금님 얼굴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옷도 그래서 용포라고 하는데 함부로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는 것도 불경죄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임금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똑바로 마주보고 앉아 있지 않고 옆에서 양쪽으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고개를 들라 그러면은 아니되옵니다. 아닙니다 하고 사양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임금이 고개를 들라 그러면 네 번째에 아주 마지못해서 그래 볼까 이런 느낌으로 고개를 싹 들어서 임금 얼굴을 한번 눈을 딱 마주치고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존재가 임금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임금님의 옷을 내 몸에 닿게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이겠어요. 신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침에 이제 신숙주가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책을 읽다가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잠이 들었었고, 그랬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침 닦으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자기 몸에 용포가 덮여져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쵸? 그래서 후다닥 일어나서 용포를 잘 접어가지고 다시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신숙주는 쭉 신하, 그 세종대왕의 신하로서 쭉 충성스러운 신하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신숙주의 숙주가 숙주나물의 어원이 된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주나물은요, 여름에 이렇게 숙주나물 묻혀 놓잖아요. 그러면은 점심때가 되면은 쉬어요. 상해서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상하는 거죠. 빨리 변한다는 거죠. 빨리 변하는 그 나물이 숙주나물이 원래 이름이 숙주나물이 아니라 녹두나물이에요. 그러니까 녹두에서 싹을 키워가지고 콩나물처럼 이렇게 무쳐 먹는 건데, 그게 잘 변하는 그 녹두나물이 왜 숙주나물이 되었냐 하면, 세종대왕은 아들 문종이 되는 이제 아들이, 큰아들이 너무 건강이 좀 이렇게 나빠서 몸이 약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하다가 돌아가실 쯤 돼가지고 이제 왕위를 그러면 문종이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세종도 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현전 학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손자, 문종의 아들 손자를 잘 보살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임금의 유언은 고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세종의 예상대로 문종대왕은 채 2년 정도, 요 정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몸이 약해서 지병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문종대왕의 아들인 단종이 왕위에 오르죠. 나이가 너무 어려요. 자,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원래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수렴청정, 그러니까 대개는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음에 왕이 오르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 큰 어른들은 왕이 아니라 여자들, 그러니까는 왕대비나 뭐 대비마마나 이런 여자들이에요. 왕의 엄마나 할머니나. 자, 그래서 이분들이 수렴, 그러니까 이렇게 왜 구슬 같은 것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 뒤에 앉아서 청정 대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발을 늘어뜨리냐면, 조선처럼 남녀 구별이 엄격한 나라에서는 왕비나 대비나 하더라도 이렇게 얼굴을 신하들이랑 남자들이랑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을 들이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수렴청정을 통해서 왕이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그거 뒤를 봐줘야 되는데, 단종은 뒤를 봐줄 만한 어른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종의 동생, 큰 동생이었던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이 세종이 굉장히 능력을 인정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문서 작성도 잘하고요, 문무를 겸비한, 사냥도 잘하고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정을 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그 사신을 보낼 때 문서를 쓰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수양대군한테 맡기면 틀림이 없다 이랬거든요. 자, 그 수양대군이 단종 옆에 머물면서 같이 일을 돌봐주고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왕위를 찬탈 빼앗죠. 그리고 단종을 저기 그 강원도 영월지방으로 귀향을 보냈다가 결국은 이제 사약을 내려서 이렇게 사살을 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조카를 쫓아내고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왕이 바로 세조라고 하는 수양대군입니다. 자, 그럴 때에 신숙주가 수양대군 편에 딱 붙어요. 수양대군이 왕자 시절에 이제 임금의 명령을 받고 이제 문종의 명령을 받고 중국으로 이렇게 사신단으로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때 신숙주를 같이 이제 가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같이 간 거죠. 그래서 갔다 오면서 신숙주가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그 세종의 고명을 배신을 하고 수양대군한테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숙주의 숙주를 잘 변하는 그런 상에서 못 먹는 녹두나물에다가 빗대가지고 숙주나물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중에 신숙주한테 이제 그 변명을 듣자면 그럴 것 같아요. 단종이 너무 어려서 신하들이 막 왕권을 가지고 막 주무르면 나라가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서 결국은
중국에 어떤 큰 영향을 받을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쳐들어오는 왜구들도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막지 못하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질까. 그래서 차라리 능력 있고 강한 임금을 내세워서 나라를 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왕위를 다시 돌려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대신 변명해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배신은 배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을 이름까지 유래를 남긴 신숙주는 세종대왕 때는 굉장히 신임을 받고 예쁨을 받는 신하였으나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그 욕을 먹는 이제 그런 신하로서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신숙주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얘기 어떠셨나요? 뭔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를 좀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